It's your opportunity to buy it. My second point, if you had a choice in this audience, and if I said, I know where Bitcoin's going, it's going to 13 million a coin, I'm willing to bet $15 billion on it, maybe 50 billion, maybe 100 billion on it. That's what I believe. If I told you it's going to 13 million a coin tomorrow, how do you feel? What would you be thinking? Now, if I told you it'll go to 13 million a coin in 8 years, what are you thinking? Now, if I told you it's going to go to 13 million a coin in 21 years, what are you thinking? And let me tell you, what's the most valuable information in the world? It's not knowing what's going to happen tomorrow. In fact,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 한 개당 2045년까지 1,300만 달러, 한화 약 170억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 정도 가격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정말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가히 상상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만 비트코인이 100, 200 하던 시절에 1억이 될 거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못했던 것처럼 20년 뒤에는 어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겠죠. 마이클 셀러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듯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약 11억 달러에 해당하는 18,30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번 매수로 총 24만 4,8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관 보유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비트코인당 1,300만 달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마이클 셀러는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인생을 바친 남자가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라 믿어보고 싶긴 하네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미국이죠. 하지만 미국 혼자만으로 비트코인을 1,300만 달러까지 만들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함께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하면 제일 먼저 축구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축구 말고도 비트코인과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중 하나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은 2023년 기준 세계 9위에 해당하는 경제 대국인데요. 남미에서 가장 큰 경제를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는 2억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이는 세계 약 220개국 중 6번째로 인구가 많은데요.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통한 농업, 에너지 및 광업, 제조업 등이 가장 큰 경제의 기반이고 금융, 통신, 관광, 그리고 소매업 등도 브라질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는 상파울루가 있는데요. 상파울루는 브라질 최대 도시이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아시아로 치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는 메카르도 비트코인 같은 브라질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본사를 두고 있고 각종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뿐만 아니라 물류, 공급망 관리, 계약 시스템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브라질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2022년에 도입한 디지털 노마드 비자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나 블록체인 기술 관련 전문 인력이 브라질에 거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비자는 매달 최소 1,500달러의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18,000불의 은행 잔고를 가진 디지털 노마드에 발급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월 200만원 정도의 소득과 약 2,500만원 정도의 통장 잔고가 있으면 발급해준다는 건데요. 다른 국가의 비즈니스나 취업 비자에 비해서 굉장히 기준이 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비자를 통해서 브라질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인력들을 유치하게 되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고 이러한 기술 발전은 브라질 내의 암호화폐 기반 비즈니스와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여서 더 많은 사용자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수용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나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서 브라질 시장에 더 많은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크립토 관련 행사와 네트워크,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자주 열리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체인 서밋 라탐 같은 대규모 행사들이 상파울루에서 개최되며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크립토 전문가들이 모여 네트워킹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는 중요한 플랫폼이죠. 이러한 환경에 맞춰서 상파울루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최대 은행인 이타우 우니방크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이 은행의 고객은 무려 6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은행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타우 우니방크의 비트코인 거래 허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구를 엄청나게 넓혀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도입하면서 고객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기존 은행을 통해서 직접 비트코인을 사고 팔 수 있게 되면 신규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데 있어 진입장벽을 많이 낮추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입장에서는 저렴한 수수료와 발전된 기술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보장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금융과 디지털 금융에 대한 융합을 촉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이나 온체인, 알트코인 등 실시간 정보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서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들어와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도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들 하십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저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브라질은 왜 이렇게 암호화폐에 진심인가? 이 부분은 브라질의 경제 상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나라 중 하나인데요.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 인덱스에 따르면 브라질은 2022년 기준 0.52. 이 수치는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 문제로 많이 힘들었는데요. 브라질의 레알은 변동성이 큰 통화 중 하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은 여기에 대한 대안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브라질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자원부국이지만 경제 발전을 위해서 해외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암호화폐 산업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창출하고 특히나 해외 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고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브라질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알아본 USDT의 발행사인 테더사가 브라질 농업회사에 1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보시면 이번에 투자한 아데코아르고는 라틴 아메리카 주요 농업회사입니다. 왜 크립토 쪽이 아니라 농업일까요? 이 거래를 통해서 테더사는 암호화폐 분야 외 투자를 확대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보여주게 된 거죠. 테더가 농업과 같은 실물 경제 분야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실물 자산에 기반한 뒷받침을 확대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은 실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죠. 테더가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암호화폐가 더 이상 디지털 자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경기에서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테더는 그동안 주로 암호화폐 관련된 산업에만 집중했었죠. 이번 투자는 전통적인 실물 경제 부분에 대한 첫 투자인데요. 이를 통해서 테더는 암호화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익을 실물 경제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암호화폐가 전통적인 금융 영역을 넘어서 실물 경제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에도 이미 브라질은 오래전부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기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VASP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했었는데요. 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암호화폐 산업이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과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브라질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더리움 ETF를 도입한 국가이고 이를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블랙록이 브라질 최대 증권거래소인 B3에 상장한 이더리움 ETF는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픽스라는 실시간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QR코드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고 브라질 내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죠. 이 부분은 암호화폐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의 숙제였던 실사용을 하는 데의 편의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보면 돼요. 또한 영국 의회가 비트코인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요. 비트코인이 개인 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크게 5가지 정도 순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자산으로 인정이 되면 투자자들은 더 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보유자의 권리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발생했을 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암호화폐가 보호받는다는 점은 전통 금융기관이나 대형 투자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의 유입은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제공하고 암호화폐의 가격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대중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개인 투자자와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가 확실해지면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업들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관련 기술 개발도 가속화될 수 있고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으로 성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 6위 경제 대국인 만큼 암호화폐를 법적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가 주요 자산으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간단하게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할게요.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이 어느 가격대에서 손실을 보고 매도가 되었는지를 수치로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먼저 과거 상승장 때 보시면 코로나 빔이 있었던 이때 마이너스로 치면 고점 대비 거의 60%가 빠졌는데도 실현 손실 비율은 이만큼이죠. 그리고 상승장 때 50% 조정해서
엄청난 손실 처리가 있었고 이후 하락장이 올 때 4년 이내 최대의 손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을 보시면 최근에 가장 높은 손실 비율은 과거 코로나 빔 때 손실 비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끝입니다. 그리고 하락장 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상승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8월달에 블랙먼데이 이후에 스테이블코인이 거래소로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큰손들이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요. 스테이블코인은 코인 시장에서 중요한 준비자산으로 24년 여름의 약세장 이후에 스테이블코인의 최근 유입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호재로 시장 설계자들이 이번 사이클에서 큰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팅이 현실화되면 4분기에는 대규모 상승 랠리가 예상되는 거죠. 오랜만에 레인보우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차트에 보시면 파란색 구간은 축척 구간이고 적어도 주황색 구간 정도는 가줘야 비트코인이 과열되었고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될 때로 볼 수 있죠. 역사적으로도 보시면 파란색 구간은 비트코인을 매집했을 때 손익비가 좋았던 구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파란색 구간에 있죠. 여기서부터 주황색 구간까지 올라가면 대략 비트는 얼마 정도 될까요? 눈대중으로 대충 봐도 약 20만 불. 만약 최고 꼭지인 빨간색 구간까지 도달하면 거의 30만 불까지는 올라야 가능할 듯 싶네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추석 연휴 시작인데 비트코인은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마이클 셀러가 비트코인이 한 개당 1,300만 달러를 간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렇게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중심지이죠. 특히 상파울루는 라틴 아메리카의 금융 핵심이면서 블록체인 산업에 있어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만큼 상파울루를 중심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길 기대합니다. 영국 국회가 비트코인을 개인 자산으로 인정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신뢰도 상승으로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데 밑바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인덱스 펀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보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굳건히 버텨라. 어려운 장세 속에 이탈되지 마시고 이 시간을 잘 버텨서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